2025년 3월의 어느 오후, 서울 북부의 한 주택가 골목 어귀에 빛바랜 현수막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감사했습니다. 명화슈퍼 42년의 역사를 마감합니다. 손글씨로 쓴 문구는 바랜 천에 번져 있었고 현수막 아래 작은 슈퍼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다. 슈퍼 앞 골목길은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들어선 대형 편의점이 24시간 환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대형 마트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명화슈퍼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슈퍼 안쪽에서는 77살 박명화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4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네준 손이었다. 주름진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다. 라면 한 박스를 옮기고 과자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명화씨, 정말 문 닫는 거야? 골목 안쪽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김순덕이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이웃이었다. 박명화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박명화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김순덕은 슈퍼 안을 둘러보았다.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었고 냉장고 안도 텅텅 비어가고 있었다. 벽에 붙은 달력은 여전히 작년 것이었다. 그래도 42년이나 했는데 아쉽지 않아? 아쉽지. 근데 뭐 때가 된 거지. 박명화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김순덕은 한참을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명화씨, 나 외상값 아직 못 갚은 거 있잖아. 박명화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순덕을 바라보았다. 김순덕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20년 전쯤이었나. 우리 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힘들 때 내가 라면이랑 계란 외상으로 가져갔었잖아. 그때 못 갚았어. 순덕아,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잊어버려. 아니야. 나 기억해. 지금이라도 갚을게. 김순덕이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박명화는 손을 저었지만 김순덕은 카운터 위에 돈을 올려놓고 돌아섰다. 가게를 나서던 김순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골목 안쪽에 사는 70대 노인은 10년 전 외상값이라며 5,000원을 놓고 갔고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50대 남자는 30년 전 고등학생 때 외상으로 먹었던 컵라면 값이라며 돈을 쥐어주고 갔다. 박명화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해질 무렵 박명화는 카운터 뒤 낡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두툼한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겉표지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서 헤어져 있었다. 박명화는 공책을 꺼내 펼쳤다. 공책 첫 장엔 1983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슈퍼를 열던 해였다. 아래로 손글씨가 빼곡했다. 박명화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42년의 세월이 그 공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슈퍼 앞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 폐업 전 마지막 인사, 3월 28일 오후 2시.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명화슈퍼 박명화 올림. 종이 아래엔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오래된 외상 장부를 공개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골목 안쪽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았다. 외상 장부. 그 단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누군가는 20년 전 힘들 때 외상으로 가져간 쌀 한 포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학창시절 용돈이 떨어져 외상으로 먹었던 과자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외상 장부를 공개한다고? 왜? 글쎄, 태업하면서 정리하려는 건가? 혹시 우리 보고 갚으라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42년 동안 외상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동네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미리 돈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그날 가지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기로 결심했다. 42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박명화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월 28일이 다가왔다. 박명화는 며칠 전부터 슈퍼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열대를 밀어내고 의자를 놓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그 두툼한 공책을 올려놓았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3월 말의 봄비는 차갑고 굵었다. 박명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비가 오는데 굳이 올까?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였다. 오후 1시 30분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산을 접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반가움,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명화는 사람들을 맞았다. 좁은 슈퍼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이 동네에 아직 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멀리서 찾아왔다. 2시가 되자 슈퍼 안엔 약 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명화는 카운터 뒤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42년 동안 매일같이 보던 얼굴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의 이웃이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42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1983년 3월 서울의 봄은 아직 쌀쌀했다. 박명화는 35의 나이에 작은 슈퍼 하나를 열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두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다. 가게 보증금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다. 골목 안쪽 사람 몇 명이 구경 삼아 들렀고 라면 몇 개, 과자 몇 봉지가 팔렸다. 박명화는 빈 가게에 앉아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아줌마, 라면 하나 주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때가 묻어 있었다. 아이는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였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다. 라면은 600원인데 박명화가 말하자 아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아이는 동전을 꼭 쥔 채 돌아서려 했다. 박명화는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이를 불렀다. 잠깐, 오늘 개업이라 서비스야. 가져가. 아이의 눈이 커졌다. 박명화는 라면 한 개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라면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인 뒤 뛰어나갔다. 박명화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100원 손해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렀다. 항상 돈이 조금씩 부족했고 박명화는 그때마다 모자란 돈을 받지 않았다. 아이는 그럴 때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박명화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가게를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피곤한 얼굴로 박명화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자꾸 외상으로. 아, 괜찮아요. 얼마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계산할게요. 여자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박명화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개업 기념 서비스예요. 하지만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오세요. 천천히.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다. 박명화는 그날 저녁 카운터 뒤 서랍에서 새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1983년 3월 15일 골목 안쪽 김씨 댁 아들. 라면 3개, 과자 2개, 받을 것 없음. 그게 외상 장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박명화가 기록한 건 외상이 아니었다. 그가 받은 것, 그 작은 선행들이 자신에게 준 따뜻함이었다. 1984년 여름, 장마가 길었다. 비는 일주일 내내 내렸고 골목 낮은 곳엔 물이 고였다. 박명화는 가게 앞볼을 퍼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20대 청년이 박명화를 부축했다. 청년은 이 동네 골목 끝집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가끔 담배를 사러 오곤 했다.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가게 좀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오늘 학교 안 가요. 쉬세요. 청년은 박명화를 안쪽 방까지 부축해주고 가게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청년은 박명화 대신 가게를 지켰다.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넸다. 서툴렀지만 성실했다. 저녁 무렵 박명화는 청년에게 10,000원을 건넸다. 고마워요. 이거라도.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저 원래 오늘 할 일 없었어요. 청년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 박명화는 그날 밤 장부에 적었다. 1984년 7월 3일 골목 끝집 대학생. 하루 종일 가게를 봐줌. 돈 한 푼 받지 않음. 내가 받은 것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 1985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난방비가 올라 많은 집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박명화네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12월 박명화의 남편이 공장에서 다쳤다. 한 달간 일을 못하게 되었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박명화는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매출은 시원치 않았고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그런 그에게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명화 씨, 남편 괜찮아? 응. 한 달은 쉬어야 한대.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그날부터 골목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씩 더 물건을 샀다. 필요하지 않은 것도 샀고 값을 깎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는 말없이 더 많은 돈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갔다. 한 달 뒤 박명화의 남편은 회복했다. 그 한 달 동안 가게는 오히려 평소보다 매출이 좋았다. 박명화는 그 이유를 알았다. 장부에 적었다. 1985년 12월 온 동네 사람들 남편 다쳤을 때 더 많이 사줌. 내가 받은 것 이웃에 옮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 세월은 흘러 1990년대가 되었다. 동네는 조금씩 변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 하나가 더 생겼고 조금 떨어진 곳엔 편의점도 들어섰다. 경쟁이 생겼다. 하지만 명화 슈퍼의 단골들은 줄지 않았다. 명화 씨 가게가 물건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사야지. 맞아. 우리 힘들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사람들은 기억했다. 박명화가 힘들 때 외상을 주었던 것을, 아이들이 배고파할 때 과자 한 봉지를 더 넣어주던 것을, 설날이면 떡 한 접시를 돌리던 것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다.
골목 안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 실직자가 생겼고 가게 문을 닫는 집도 있었다. 박명환의 가게도 힘들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외상을 주었다. 아줌마, 다음 주에 갚을게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하지만 박명화가 적은 건 외상 액수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누가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2025년 3월 28일 오후 2시, 명화 슈퍼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40여 명의 사람들은 박명화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공책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4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이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명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많은 분들이 외상을 걱정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늘 외상값을 받으려고 이렇게 부른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며 왔던 사람들이었다. 주머니엔 미리 준비한 돈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 장부에 적힌 건 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명환은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83년 3월 15일, 골목 안쪽 김씨 댁 아들. 박명화가 읽기 시작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50대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김씨 댁 아들이었다. 42년 전 라면을 사러 왔던 10살 소년. 라면 3개, 과자 2개, 받을 것 없음. 박명화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받은 것, 아이의 환한 미소.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던 모습. 그 작은 고마움이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42년 전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아파 누워 있었고 자신은 배가 고팠다. 주머니엔 500원밖에 없었다. 라면 한 개도 살 수 없는 돈. 하지만 슈퍼 아줌마는 라면을 건넸고 서비스라고 말했다. 저 기억납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42년 전 제가 그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저는 배가 고팠는데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마워했어요. 박명환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장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4년 7월 3일, 골목 끝집 대학생. 하루 종일 가게를 봐줌. 이번엔 앞쪽에 앉아있던 60대 남자가 움찔했다. 그는 41년 전 그 대학생이었다. 돈 한 푼 받지 않음. 내가 받은 것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고마움. 그 하루가 나에겐 큰 위로였다.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그는 그때를 기억했다. 대학생 신분으로 용돈벌이가 필요했지만 아픈 아줌마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박명환은 그걸 42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1985년 12월, 온 동네 사람들, 남편 다쳤을 때 더 많이 사줌. 박명화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내가 받은 것 이웃의 온기,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준 마음, 말없이 도와준 모든 분들. 그 한 달이 없었다면 우린 이 가게를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닦았다. 70대 할머니, 60대 아저씨, 50대 아줌마. 그들은 모두 1985년 그 겨울을 기억했다. 명환애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더 많이 물건을 샀던 날들. 저희가
그랬습니까? 70대 할머니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기억하세요. 그때 할머니는 쌀을 사면서 요즘 쌀이 맛있어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엔 안 사던 쌀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그땐 쌀이 남아도는 시기였는데 명화를 도와주고 싶어서 일부러 쌀을 샀다. 맛있어진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면서 박명화는 계속해서 장부를 읽어 내려갔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42년의 기록이 펼쳐졌다. 그 안엔 수십 명의 이름과 이야기가 있었다. 1990년 5월, 골목 입구 이씨댁, 아들 대학 합격 떡 돌림. 1995년 8월, 중간집 박씨댁, 폭우 때 우산 빌려줌. 1997년 11월, 골목 안쪽 최씨댁, 실직했을 때 매일 외상으로 장봄. 2001년 3월, 모퉁이 집 정씨댁,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문 와줌. 하나하나의 기록마다 박명화는 덧붙였다. 내가 받은 것을, 떡 한 접시가 준 기쁨, 우산을 빌려주며 나눈 짧은 대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준 연대감, 슬픔을 함께 해준 위로. 슈퍼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릴까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42년의 세월이, 자신들의 삶이 그 낡은 공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08년 9월, 모든 동네 사람들,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줌. 박명화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가가 촉촉했다. 내가 받은 것, 우리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함께 해준 마음. 축의금보다 더 소중했던 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주셨다는 것. 우리 가족의 기쁨을 나눠주셨다는 것. 뒷자리에 앉아있던 40대 남자가 조용히 울었다. 박명화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42년 동안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어머니,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슈퍼 안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박명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다. 2015년 6월, 골목 세대, 출산 후 반찬 돌림. 2018년 2월, 모든 이웃들, 남편 장례식 때 함께 울어줌. 2020년 코로나 시기, 온 동네 사람들, 가게 힘든 거 알면서도 계속 이용해줌.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했던 작은 친절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42년 동안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명화는 장부의 중간쯤을 펼쳤다. 1990년대 후반의 기록들이었다. 그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절이었다. IMF 외환위기, 실직과 가게 폐업이 이어졌다. 1998년 3월, 골목 중간집 강씨, 실직 후 석 달간 외상. 박명화가 읽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60대 후반 남자가 몸을 웅크렸다. 강동수였다. 그는 27년 전 그 일을 잊지 못했다. 내가 받은 것 강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저에게 보여줬다는 것. 석 달 후 그가 일자리를 구하고 외상값을 갚으러 왔을 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강동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때가 떠올랐다. 회사가 부도났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는데 당장 쌀 한 포대 살 돈이 없었다. 명화 슈퍼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다. 저 아줌마, 다음 달에 갚아도 될까요? 박명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석 달 동안 강동수는 외상으로 쌀, 라면, 계란,
김치를 가져갔다. 장부에 적힌 금액은 50만 원이 넘었다. 그는 매일 밤 그 빚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갚겠다고, 꼭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석 달 후, 그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명화 슈퍼로 달려갔다. 외상값 전액을 갚았다. 박명화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강 씨, 잘 이겨내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 한마디가 강동수에겐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컸다. 그는 그 후로 27년 동안 명화 슈퍼의 단골이었다. 멀리 이사를 가서도 일부러 이 동네까지 와서 물건을 샀다. 아줌마. 그때 강동수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그 빚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빚이 아니라 은혜를요. 아줌마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강 씨,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아줌마가 없었으면 강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명화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7월, 골목 새댁 윤 씨.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한 달간 매일 울며 들름. 앞쪽에 앉아있던 50대 중반 여자가 움찔했다. 윤미숙이었다. 그는 22년 전 그 여름을 잊을 수 없었다. 내가 받은 것 윤 씨의 슬픔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매일 오후 3시 그가 가게에 들어와 계란 한 판을 사며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못했지만 그게 위로가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윤미숙은 그때를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들은 너무 어렸다. 윤미숙은 매일 오후가 되면 명화 슈퍼로 갔다. 계란을 사러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박명화는 그걸 알았다. 계란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그 짧은 질문에 윤미숙은 눈물을 쏟아냈다. 한 달 동안 박명화는 윤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시어머니와의 추억, 미안한 마음, 그리움. 윤미숙은 그렇게 조금씩 슬픔을 소화했다. 아줌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윤미숙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줌마가 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아줌마는 제게 엄마 같았어요. 미수가, 박명화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22년 전의 그 오후들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따뜻함이 다시 살아났다. 박명화는 계속해서 장부를 읽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작은 친절들. 2010년 4월, 골목 끝집 대학생 김군. 매일 새벽 신문 배달 도와줌. 뒷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중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김태준이었다. 15년 전 그는 대학생이었다. 내가 받은 것 젊은이의 성실함을 보는 기쁨. 새벽 5시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배달해주던 모습. 그 성실함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희망을 줬어요. 김태준은 그때를 기억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명화 슈퍼에서 새벽 신문 배달을 맡았다. 한 달에 3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에겐 소중했다. 박명화는 김태준에게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뒀다. 추운 새벽,
신문을 다 배달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따뜻하게 마셔요. 그 한마디가 추운 새벽을 견디게 했다. 아줌마,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김태준이 말했다. 그때 아줌마가 주신 차,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해요. 힘들 때마다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태준아, 잘 컸구나. 박명화는 미소 지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명화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부의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다. 2000년대 중반의 기록들이 이어졌다. 2007년 9월, 골목 중간집 박씨 딸, 대학 합격 소식 제일 먼저 알려줌. 2012년 5월, 골목 입구 이씨,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 2016년 3월, 온 동네 아이들, 학교 끝나고 인사하러 들름. 하나하나의 기록엔 박명화가 받은 것이 적혀 있었다. 합격 소식을 듣는 기쁨. 카네이션 한 송이가 준 감동.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준 활력. 슈퍼 안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42년의 세월이, 자신들의 삶이 그 공책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외상 장부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기록이었다. 이웃이 이웃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의 연대기였다. 박명화는 장부의 뒤쪽 페이지를 펼쳤다. 2010년대 후반의 기록들이었다. 이 시기는 동네가 많이 변한 때였다. 골목 입구엔 대형 편의점이 들어섰고 조금만 나가면 대형 마트가 있었다. 명화 슈퍼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다. 2017년 5월, 이름 모를 중학생, 길 잃은 강아지 찾아줌. 박명화가 읽자 사람들은 서로를 둘러보았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박명화는 그 페이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받은 것 어린 학생의 순수한 마음. 비 오는 날, 길 잃은 강아지를 우산으로 가려주며 주인을 찾아주던 모습. 그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박명화는 그날을 떠올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지나가던 중학생 여자아이가 멈춰 섰다. 자신의 우산으로 강아지를 가려주고 1시간 넘게 주인을 찾아다녔다. 박명화는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지켜봤다. 아이는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강아지는 우산 아래서 따뜻하게 있었다. 결국 주인을 찾았고 아이는 그대로 학교로 뛰어갔다. 이름을 물어볼 새도 없었다. 2018년 8월, 이름 모를 택배기사님, 무거운 쌀포대 계단까지 날라줌. 이번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박명화는 계속 읽었다. 내가 받은 것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따뜻함.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허리 아픈 아줌마를 보고 기꺼이 도와준 마음. 그 5분이 저에겐 큰 힘이었어요. 박명화는 그날을 기억했다. 쌀 20kg 2포대를 주문했는데 혼자 계단까지 옮기기엔 무리였다. 택배 기사는 현관까지만 배달하면 되는 거였지만 박명화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대단 위까지 옮겨줬다.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2019년 12월, 이름 모를 대학생, 눈 오는 날 가게 앞 눈 치워줌. 2020년 3월, 이름 모를 아주머니, 코로나 마스크 한 박스 놓고 감. 2021년 6월, 이름 모를 할아버지, 전기료, 내는 거 도와줌. 박명화가 읽어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 한 번의 친절을 베풀고 사라진 사람들. 박명화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박명화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름을 몰라도 그 순간의 따뜻함은 진짜였으니까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제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그걸 기억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고 싶었어요. 박명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박명화는 장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최근 몇 년의 기록들이었다. 2022년 10월 골목 새댁 정씨. 코로나 후 처음으로 가게 방문. 앞쪽에 앉아있던 40대 초반 여자가 눈을 들었다. 정수연이었다. 그는 2년 반 전 그날을 기억했다. 내가 받은 것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후 제일 먼저 가게를 찾아와 준 마음. 아줌마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2년 넘게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저에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수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코로나로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마트는 배달로 이용했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피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명화 슈퍼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명화는 마스크 너머로도 반가운 표정이 역력했다. 수연아, 오랜만이다. 건강했어? 정수연은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걱정해줬다는 것. 아줌마, 저도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정수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게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수연아, 우린 이웃이잖아. 박명화는 미소 지었다. 정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박명화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5월 골목 모든 아이들. 어린이날 손편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부모들이 움찔했다. 작년 어린이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박명화에게 손편지를 썼다. 슈퍼 아줌마 감사해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박명화는 그 편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다. 내가 받은 것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서툰 글씨로 쓴 편지들,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 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이 가게를 42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부모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이들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걸 알았지만 박명화가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줌마, 우리 애들이 한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박명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아줌마가 정말 감사하다고. 박명화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2025년 2월의 기록이었다. 불과 한 달 전. 2025년 2월 14일. 온 동네 사람들. 슈퍼문 닫는다는 소식 듣고 하나둘 찾아옴.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받은 것 42년을 함께한 이웃들의 마음. 아직 문 닫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저는 이 동네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박명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슈퍼 안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슈퍼 안엔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42년의 세월이,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박명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은 분들이 외상값을 갚으려고 오셨어요. 며칠 전부터 박명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순덕이 언니,
동수 씨, 미숙이, 여러분 모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며 돈을 쥐어주셨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이제라도 갚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외상값을 갚으러 온 사람들이었다. 죄책감에 몇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이 갚을 건 없어요. 박명화가 말했다. 제가 외상을 준 건 여러분이 힘들 때였어요. 그때 돈을 받았다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이자놀이였을 거예요. 저는 장사꾼이기 전에 이웃이었어요. 박명화는 카운터 위에 공책을 들어 올렸다. 이 장부에 적힌 건 빚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중에도 제게 베풀어준 작은 친절들. 그게 저를 42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하지만 아줌마. 김순덕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0년 동안 그 빚을 잊지 못했어요. 아줌마한테 미안했어요. 언젠간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덕아. 박명화는 김순덕을 바라봤다. 20년 전 그때 내가 라면이랑 계란 가져갔을 때 기억나? 나한테 뭐라고 했어? 김순덕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 말하기 전에 박명화가 말했다. 너는 고맙습니다라고 했어. 눈물을 글썽이며. 그 고마움이, 그 눈물이 나한테는 돈보다 더 소중했어. 김순덕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박명화는 계속 말했다. 너는 그 후로 20년 동안 단골이었어. 멀리 이사 가서도 일부러 이 동네까지 와서 물건을 샀어. 그게 얼마나 큰 보답인지 알아? 하지만 빚은 없어. 우린 이미 서로에게 충분히 갚았어. 박명화의 말에 김순덕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20년간의 죄책감이 풀렸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동수가 일어섰다. 60대 후반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저도 27년 동안 그 50만 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땐 큰 돈이었어요. 제가 실직했을 때,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을 때, 아줌마가 믿어주셨어요. 동수 씨. 박명화가 말했다. 당신은 석 달 후에 다 갚았잖아요. 첫 월급 받자마자. 그래도 그 석 달 동안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박명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힘들 때 도움받았잖아요. 1985년 겨울, 남편이 다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물건을 사줬어요. 그때 받은 도움이 없었으면 우린 가게 문 닫았을 거예요. 강동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은 그 후로 27년 동안 매주 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멀리 이사 갔는데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아요?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사가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이 오는 걸 보면 힘이 났어요. 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강동수는 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윤미숙이 일어섰다. 50대 중반의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아줌마. 저는 22년 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줌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매일 와서 울고 힘든 이야기만 하고 미수가, 박명화가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기댈 때 나는 행복했어요. 네, 윤미숙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슬픔을 나눠줬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가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손님들은 물건만 사고 가요. 대화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게 나한테는 큰 선물이었어요. 윤미숙은 입술을 떨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윤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명화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2년의 세월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감사가 그 포옹 속에 담겼다. 슈퍼 안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박명화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았다.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 빚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 김태준이 앞으로 나왔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줌마, 이건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에요. 김태준이 말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15년 전 새벽, 아줌마가 준비해 주신 따뜻한 차. 그 차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해요. 봉투 안엔 돈이 들어 있었다. 많은 금액이었다. 박명화는 손을 저었다. 태준아, 이건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김태준의 눈이 붉어졌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벌어요. 하지만 가끔 힘들 때 15년 전 그 새벽을 생각해요. 추운 새벽,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던 아줌마를.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박명화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김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아,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를 도와줘. 나한테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약속할게요. 그 순간 슈퍼 안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박명화가 42년 동안 한 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다. 그는 따뜻함을 나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다시 돌아와 동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슈퍼 안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42년 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명화 씨, 나 고백할 게 있어. 70대 후반 할머니 한 명이 일어섰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인 최순자였다. 1990년대 초반이었나. 내가 남편 병원비 때문에 힘들 때 명화 씨가 쌀을 외상으로 줬잖아. 한 달치.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그때 내가 명화 씨 몰래 한 일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최순자에게 집중됐다. 최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쌀을 못 갚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했어. 명환의 가게에서 물건 좀 사주세요. 내가 신세를 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최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일어섰다. 맞아. 나도 그때 순자한테 부탁받았어.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왔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샀어.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다. 저도요. 순자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과자 사러 명화 씨네 가게만 이용했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최순자를 돕기 위해 박명화의 가게를 더 이용했다고. 그게 30년 전 일이었다고. 박명화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전혀 몰랐다. 3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순자 언니.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땐 왜 그랬어요?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됐는데. 미안했어. 신세 지는 게. 최순자가 말했다. 명화 씨도 힘들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야. 박명화는 주저앉았다.
30년 전 가게 매출이 갑자기 늘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박명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60대 중반 남자가 일어섰다. 골목 입구에 사는 이경우였다. 명화 씨,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이경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쪽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20년 전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졌을 때 명화 씨가 우리 집에 떡 한 접시를 놓고 갔어요. 다음에 잘 될 거예요 라는 쪽지와 함께. 이경우는 쪽지를 펼쳤다. 경우 씨 아들, 다음에 꼭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명화 올림. 이 쪽지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이경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은 재수해서 대학 갔어요. 지금은 좋은 회사 다녀요. 힘들 때마다 이 쪽지를 보여줬어요. 봐라. 슈퍼 아줌마도 너 믿어. 힘내자.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일어섰어요. 박명화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이경훈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그냥 떡을 해서 갖다 놓고 왔다. 쪽지 한 장과 함께. 경우 씨. 그 쪽지를 아직도. 네. 평생 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경우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이 간직해온 박명화의 기억을 꺼냈다. 15년 전 제 결혼식 때 명화 아줌마가 축의금 봉투에 손편지를 넣어주셨어요. 행복하렴이라고.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명화 아줌마가 매일 병원에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한 달 내내. 5년 전 남편 잃었을 때 명화 아줌마가 장례식장에서 밤새 저랑 같이 있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42년 동안 박명화가 베푼 작은 친절들. 그 친절은 작았지만 받은 사람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박명화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걸 몰랐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42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박명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이웃으로 산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명화 씨. 최순자가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특별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명화 씨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빌려줬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줬어요.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사람들의 말이 이어졌다. 박명화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게 더 많았다는 것을. 42년 동안 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이웃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감사합니다. 박명화는 고개를 숙였다. 4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슈퍼 앞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명화에게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작은 슈퍼를 가득 채웠다.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사이로 누군가 작게 말했다. 명화 씨, 정말 문 닫아야 해요. 박수가 잦아들고 슈퍼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아까와 달랐다. 무거운 슬픔 대신 따뜻한 감사가 공간을 채웠다. 명화 씨. 골목 중간쯤에 사는 50대 남자. 송민수가 일어섰다. 정말 문 닫아야 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명화는 미소 지었다. 씁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다. 민수 씨, 고마워요. 하지만 때가 됐어요. 박명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입구에 대형 편의점이 보였다. 세상이 변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마트는 배달도 해주고, 우리 같은 작은 슈퍼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박명화는 고개를 저었다. 42년이면 충분히 길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 동네에서 여러분과 함께. 박명화는 다시 카운터 위의 공책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요? 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42년 동안 저는 여러분을 도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장부를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기록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사랑들도 알게 됐어요. 박명화는 공책을 쓰다듬었다. 이게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 그 기억을 간직하는 거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명화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박명화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봉투 여러 개를 꺼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늘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명화는 첫 번째 봉투를 들었다.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아, 나와봐. 김순덕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박명화는 봉투를 건넸다. 열어봐. 김순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20년 전 김순덕이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힘들어할 때 찍은 것이었다. 명화슈퍼 앞에서 김순덕과 박명화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덕아, 20년 전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 그 시간을 기억해줘.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명화 올림. 김순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명화는 다음 봉투를 꺼냈다. 동수씨. 강동수가 앞으로 나왔다. 박명화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27년 전 강동수가 처음 실직했을 때 외상 장부에 적힌 페이지를 복사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동수씨, 27년 전 그 석 달,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일어섰어요. 그 강인함을,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명화 올림. 강동수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박명화는 계속해서 봉투를 나눠줬다. 윤미숙에게, 김태준에게, 이경호에게, 최순자에게, 오늘 온 모든 사람에게. 각 봉투엔 사진이나 복사한 장부 페이지,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명화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명화 씨, 이걸 언제? 누군가 물었다. 폐업을 결심하고 나서요.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박명화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어떤 기억을 나눠줘야 할까? 사람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울었다. 봉투 안의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엔 42년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명화는 마지막 봉투를 들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이건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박명화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동네를 떠난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오늘 오지 못한 모든 분들, 그분들도 제 마음속엔 있어요. 4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가게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 박명화는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감사했어요. 모두. 슈퍼 안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됐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움과 애정이 섞인 눈물이었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슈퍼 안은 따뜻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기로 가득했다. 명화 씨. 최순자가 일어섰다. 70대 후반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 남았잖아요. 박명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아니에요. 최순자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42년 동안 받기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뭔가 해줄 차례예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마지막 일주일, 함께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명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그럼 결정이에요. 최순자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폐업하는 날, 우리 모두 모여요.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요. 저도 갈게요. 저도요. 우리 가족 다 데려올게요. 사람들의 약속이 이어졌다. 박명화는 그 약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부터 명화 슈퍼는 42년 만에 가장 바쁜 일주일을 보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한두 번 들렀던 사람들, SNS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 월요일 아침 슈퍼 문을 열자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박명화는 놀랐다. 다들 이렇게 일찍. 명화 씨,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도 추억 만들고 싶어요. 줄맨 앞에 선 40대 여자가 말했다. 그는 2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20년 만에 왔어요. 명화 씨 얼굴 꼭 보고 싶었어요. 박명화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기억이 났다. 미경이. 맞지? 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가게 단골이었잖아.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다. 뒤에 줄 선 사람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다. 30년 전 이 동네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 25년 전 이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부부. 10년 전 대학생 때 자취하며 단골이었던 사람. 박명화는 그들 모두를 기억했다. 얼굴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엔 그들이 또렷했다. 다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박명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은 미소 지었다. 그날 하루 평소 매출의 10배가 넘는 물건이 팔렸다.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샀다. 라면 한 박스, 과자 여러 봉지, 음료수 한 상자. 집에 가져가지도 못할 양이었지만 사람들은 샀다. 명화 씨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사고 싶어요. 이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화요일엔 더 많은 사람이 왔다. SNS에 소식이 퍼지면서 이 동네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박명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했다. 뉴스에서 봤어요. 42년 동안 외상 장부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 20대 청년이 말했다. 저도 이런 가게에서 물건 사고 싶어서 왔어요. 박명화는 처음 보는 청년에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멀리서 왔구나. 네, 부산에서 왔어요. 청년은 라면 한 박스를 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제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요. 그럼. 박명화는 청년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청년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2년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가게,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길. 그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수요일, 동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순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였다. 토요일 마지막 날, 제대로 보내드려야죠. 맞아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 해요. 사람들은 의견을 모았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주자고 했다. 논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최순자가 말했다. 명화 씨가 42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해드려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 아침, 슈퍼 앞에 플래카드 하나가 걸렸다. 명화 슈퍼 42주년 감사 행사, 토요일 오후 2시, 모두 초대합니다. 플래카드는 동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다. 박명화는 아침에 출근해서 플래카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다들 이런 걸.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슈퍼를 찾아왔다. 청소를 도와주고 정리를 도와주고 장식을 준비했다. 박명화는 말리려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명화 씨,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42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사람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슈퍼는 점점 깨끗해졌고 벽엔 사진들이 붙기 시작했다. 42년 동안의 사진들. 슈퍼 개업 때 사진, 동네 행사 사진, 명절 때 사진. 모두 박명화와 이웃들이 함께한 순간들이었다. 금요일은 가장 바쁜 하루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 입구부터 차들이 줄지어 섰다. 사람들은 기꺼이 걸어왔다. 이 가게 꼭 와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전에 와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박명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슈퍼는 북새통이었다. 하지만 박명화는 행복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저녁 무렵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내일 행사 준비를 점검했다. 음식 준비됐어요? 네, 떡이랑 음료수 준비했어요. 꽃다발은 제가 준비했어요. 큰 거로. 사진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걸게요. 하나하나 확인이 이어졌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맡았다. 42년 동안 받은 것을 이제 돌려주고 싶었다. 내일 잘 해봐요. 최순자가 말했다. 명화 씨가 평생 기억할 수 있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 밤, 박명화는 혼자 슈퍼에 남았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42년의 세월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젊었던 자신, 어렸던 아이들, 건강했던 이웃들. 내일이면 끝이구나. 박명화는 작게 중얼거렸다. 슬프면서도 평화로웠다. 후회는 없었다. 4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았다. 박명화는 카운터 뒤 서랍을 열었다. 그 두툼한 공책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박명화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2025년 3월 29일, 폐업 전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옴. 내가 받은 것 42년의 사랑. 이 모든 것. 3월 30일 토요일, 폐업일.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골목을 비췄다. 마치 축복하듯.
박명화는 평소보다 일찍 슈퍼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골목 입구부터 슈퍼 앞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100명은 좋게 넘었다. 명화 씨.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었다. 박명화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슈퍼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명화 슈퍼 42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현수막 아래엔 꽃다발이 수십 개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다들 이렇게. 박명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순자가 앞으로 나왔다. 명화 씨,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최순자는 박명화의 손을 잡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슈퍼 안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벽엔 42년간의 사진들이 연대기 순으로 붙어 있었고 천장엔 감사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카운터 위엔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케이크 위엔 명화 슈퍼 42주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우리가 준비했어요. 폐업식이 아니라 감사식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슈퍼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공간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밖에서도 수십 명이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다. 최순자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오늘 명화 씨의 42년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명화 씨가 우리한테 준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순자는 계속 말했다. 명화 씨는 외상 장부의 빚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랑을 기록했어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최순자는 박명화를 바라봤다. 명화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명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명화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최순자는 큰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앨범을 펼치자 첫 페이지엔 1983년 개업 날 사진이 있었다. 젊은 박명화가 슈퍼 앞에서 웃고 있었다. 이 앨범엔 42년간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모두 모아서 만들었어요. 최순자가 페이지를 넘겼다. 1984년 여름 장마 때 사진, 1985년 겨울 눈 오는 날 사진, 1990년대 동네 축제 사진. 사진마다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84년 여름, 명화 씨가 허리 다쳤을 때 동네 청년이 가게 봐줬던 날. 김태준 씀. 1985년 겨울, 명화네가 힘들 때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물건 샀던 날들. 최순자 씀. 1990년 가을, 우리 애 생일 때 명화 씨가 케이크 선물해줬던 날. 이경우 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기억과 감사가 적혀 있었다. 박명화는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42년의 기록이에요. 명화 씨 혼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기록했어요. 최순자가 말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엔 빈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명화 씨, 마지막 기록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사를. 박명화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썼다. 2025년 3월 30일, 명화 슈퍼 마지막 날. 내가 받은 것 평생 잊지 못할 사랑. 42년간 함께해준 모든 이웃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박명화. 글을 다 쓰고 박명화는 펜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명화 씨. 이번엔 강동수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 큰 액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준비한 거예요. 강동수가 액자를 펼쳤다. 액자 안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쓴 메시지가 빼곡했다. 명화 씨, 20년 전 외상 주셔서 감사했어요. 김순덕, 27년 전 저를 믿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강동수, 22년 전 슬픔을 나눠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윤미수, 15년 전 따뜻한 차, 평생 잊지 못해요. 김태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름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멀리서 온 사람, 오래전 이 동네를 떠난 사람, 모두가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명화 씨,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강동수가 말했다. 42년 동안 받은 사랑,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박명화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수백 개의 메시지, 수백 명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명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오후 3시 마지막 순서가 시작됐다. 슈퍼 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고향의 봄. 박명화가 좋아하는 노래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랫소리가 슈퍼를 가득 채웠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불렀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씩 박명화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눈물 흘리며. 명화 씨,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인사는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박명화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인사했다. 42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 이제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슈퍼는 점점 비어갔다. 마지막으로 최순자가 남았다. 명화야. 최순자가 박명화의 손을 잡았다. 우리 친구하자. 계속. 응, 친구. 두 사람은 긴 포옹을 나눴다. 40년 지기 이웃. 이제는 친구. 최순자가 떠나고 슈퍼엔 박명화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슈퍼 안을 둘러봤다. 빈 진열대, 벽의 사진들, 카운터 위의 공책. 박명화는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겼다. 42년의 기록, 수천 개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마웠어. 모두. 박명화는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불을 껐다. 42년 동안 밝혀졌던 불. 이제 꺼질 시간이었다. 슈퍼문을 닫고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한 청년이 걸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박명화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저, 늦었나요? 청년이 물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폐업하신다는 소식 듣고 인천에서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아줌마는 저를 모르실 거예요. 청년은 꽃다발을 건넸다. 15년 전, 제가 초등학생 때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아줌마가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박명화는 기억을 더듬었다. 15년 전, 길 잃은 아이. 혹시 그때 그 아이? 네, 저예요. 청년은 미소 지었다. 15년 동안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가게 이름도 몰랐고 SNS에서 우연히 봤어요. 명화 슈퍼. 이 동네. 혹시나 해서 왔어요. 박명화는 그 아이를 기억했다. 작고 떨고 있던 아이. 엄마를 찾으며 울던 아이. 그래, 내가 그 아이구나. 이렇게 컸네. 네,
아줌마 덕분에 엄마 찾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인사 못 드렸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박명화는 꽃다발을 받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청년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박명화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15년 전 작은 아이가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박명화는 꽃다발을 안고 골목을 걸었다. 42년 동안 걸었던 이 길, 이제 마지막이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박명화는 뒤를 돌아봤다. 명화 슈퍼가 보였다. 불이 꺼진 슈퍼. 하지만 그 안엔 42년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안녕. 박명화는 작게 인사했다. 슈퍼에게, 42년에게, 모든 기억에게.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앞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42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그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작은 슈퍼에서 시작된 사랑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명화 슈퍼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박명화가 남긴 따뜻함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었다.